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모 상가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지는 오래됐는데 갑자기 그 건물이 5층 건물이었는데 다른 층에 있는 세입자들이 건물주 요구에 못 이겨서 한두 명씩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5층도 나가고 4층도 나가고 3층도 나가고 2층에 있던 의뢰인한테까지 이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협상을 하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고, 그러자 건물주가 이 의뢰인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 나가달라는 소송이죠. 상가 건물 명도 소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의뢰인을 피고로서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피고이자 동시에 원고였는데요. 왜냐하면 건물주는 우리 의뢰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했고, 저희 의뢰인이 반소로 건물주 상대로 임차권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인데 원고가 달라지는 거고, 본소와 반소가 병합돼서 똑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소와 반소는 결론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저희 의뢰인이 100% 승소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승소에 버금가는 정도로 조정으로 끝났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뢰인은 상가법상 보장되는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건물주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상가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건물이 노후되거나 재건축해야 될 정도로 위험할 때는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우리 사건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위험했느냐가 핵심이죠. 자, 흔히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이건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 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냥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건은 재건축에 준하는 정도로 오래됐느냐, 아니면 단순히 리모델링을 원했느냐? 결론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의뢰인을 대리해서 이 건물은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재건축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버텼고요.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상대 쪽에서는 감정을 신청했어요. 이 감정이라 함은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래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지를 하는 겁니다. 상대 쪽엔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사감정을 먼저 받아왔고, 이 사감정이라 하면 법원 밖에서 하는 감정을 뜻하는데요. 이 자료를 유리한 증거로 첨부해서 이 건물은 위험하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감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법원 감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 감정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에 들어갔더니 감정 비용이 거의 한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감정 비용 2천만 원 되니까 이제 소송 실익을 판단해 본 거겠죠. 상대 쪽에서는 이 감정을 들여가면서까지 소송할 필요가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정하기 전에 저희 쪽에 합의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제시한 합의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해도 저희에게 유리하게 이겼을 법한 내용으로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가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이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왜 그러면 제기를 했느냐, 상대 쪽에서. 바로 2층만 섭외가 되면 나머지 1층, 지하층까지 다 내보내서 건물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법률 판단보다 투자 판단이죠. 협상이 잘 돼서 다 내보낼 수만 있다면 더 비싼 금액의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에 건물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5층에 있는 나머지 세입자들과 다르게 저희 의뢰인은 가게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기존의 고객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게를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까지 협상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겠다 라는 논리를 유지를 했고, 그게 결론적으로 소송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상가를 이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할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 사건처럼 오히려 건물주가 패소를 하게 되고 막대한 감정 비용을 내거나 본인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기존에 하던 영업 장소에서 이제 가게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됐고요. 남은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이제 합의도 된 겁니다. 소송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받을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사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상가 건물 명도와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도 비슷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가 되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인 재건축에 준하는지,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노후화가 됐는지, 그 노후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한데 감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처럼 자칫 막대한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만 투자하고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저희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차권 확인 소송에서 100% 승소한 내용으로 조정으로 끝났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